좋아요. 마인크래프트용 던전 앤 컴뱃 모드를 어떻게 얻을까요? 자, 여기 있어요. 알겠죠? 이 모드를 얻는 건 정말 간단해요. 이건 마인크래프트의 최고 RPG 모드 중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드는 게임에 15개 이상의 구조물을 추가해요. 모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30개 이상의 몹과 10개 이상의 광물, 다양한 갑옷, 제작법, 심지어 장식 블록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드를 리뷰할 수밖에 없고 먼저 모드를 얻는 방법부터 시작할게요. 간단히 던전 앤 컴뱃을 검색하고 파일로 가면 보시다시피 130만 사용자가 있어요. 2024년 10월 27일에 출시됐어요. 오늘이 딱 1년 되는 날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업데이트는 2025년 10월 9일이었어요. 자, 이제 그냥 모드 로더스 4G 모든 종류의 버전 그리고 3개의 버튼과 파일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이 파일을 윈도우즈 플루알, 앱 데이터, 로밍,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mods 폴더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으로 관계 섹션이 있는데 이는 Curious API와 Gecko-lib 같은 모드의 필수 종속성입니다. 알겠죠? 모든 모드를 다운받았으면 윈도우즈 플스R을 누르고 app data, roaming, .minecraft를 입력한 후 mods 폴더에 저장하세요. 만약 그 폴더가 없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로 mods 폴더를 생성하세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던전스 앤 컴바트 모드에서 강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강철 주개는 루구브리우스 캐타콤스 구조물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예를 들어 이 구조물에는 스포너와 다양한 전리품이 있습니다. 여기 강철 도구가 있네요. 여기 상자 안에 강철이 있습니다. 여기 조금 더 숨겨진 상자가 있어요. 그렇게 숨겨진 건 아니지만요. 지하 묘지 아래에 더 많은 상자가 있습니다. 꽤 전형적이죠. 이런 구조물에서 많은 상자와 전리품을 통해 강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Field of the Fallen이라는 곳도 있어요. 여기서도 상자를 통해 강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자가 있죠? 상자를 찾으려면 많이 봐봐야 하지만 보세요. 티타늄도 있네요.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 구조물 아래에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드들은 보통 광석이나 자원을 이런 식으로 숨겨둡니다. 정말 간단하죠. 강철 수집은 모드 진행에 필수적이며 갑옷 제작이나 도구 향상에 필요합니다. 블레이징 주개를 만들려면 무조건 필요할 거예요. 자, 던전스 앤 컴뱃 모드에서 은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은은 자연적으로 생성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런 광석 형태로 지하 32층에서 64층 사이에 나타납니다. 은은 기본적으로 금괴와 결합하면 은 장비나 실버 오렌지 이것처럼 그리고 실버 당근 같은 특별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장비를 만들 수 있고 힘 측면에서는 철과 금 사이의 중간 정도 자원입니다. 오늘은 던전스 앤 컴뱃 모드에서 브론즈를 얻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동이나 청동 주개를 얻으려면 레마넌트를 물리쳐야 합니다. 알겠죠? 연기 막대. 여기 보이는 이 몬스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몬스터를 물리치면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드롭할 겁니다. 구리 주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구리나 녹슨 얼어붙은 판을요. 이 몬스터는 모든 곳에서 스폰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알겠죠? 아니면 어떤 특정 구조물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레마넌트 캠프와 레마넌트 감시탑이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이곳은 91블록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레마넌트 캠프가 있는데 여기서도 청동 주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기 보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379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레마넌트 감시탑이 있습니다. 여행하기 전에 아래를 살펴볼게요. 숨겨진 상자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 제작자가 물건을 숨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파수대인데 바로 이 탑이에요. 위에 상자가 있어요. 여기에 잔해가 있고 아래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자, 청동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상자도 있어요. 청동은 더 발전된 금속으로 넘어가기 전 좋은 초기 선택이죠. 가슴 갑옷이 방어력 6을 가지고 있어요. 꽤 많은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는 뜻이죠. 그냥 이렇게 간단해요. 이바 던전과 컴뱃 모드에서 마인크래프트의 블레이징 인곳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블레이징 인곳은 블레이징 포트리스에서 얻을 수 있어. 이곳은 네더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블레이징 포트리스를 찾아보자. 구조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게. 바로 이거야. 내가 보기에는 좀 허술하게 생긴 것 같네. 여기서 이론적으로 이런 종류의 인곳을 얻을 수 있어. 블레이징 레이디를 물리치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한번 볼게. 이것들이 지금은 경험치만 주는데 인곳도 드롭할지는 모르겠네. 다크 스틸은 주네. 아마 상자에서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블레이징 코어를 모아야 해. 블레이즈 파우더와 몰튼 본도 필요해. 이 재료들로 조금 더 발전된 무기를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위더 스켈레톤이나 더 고급 몹들이 주는 녹은 뼈, 불타는 핵, 화성암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상자에서 발견된다고 알고 있어요. 간단히 어떤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나를 찾아볼게요. 근데 왠지 상자를 찾을 수가 없네요. 봐요. 여기 있어요. 열어볼게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화성암이에요. 여기 더 많은 강철 주개와 화성암도 있네요. 그렇죠? 더 많은 빛이에요. 보니까 전리품이 꽤 많네요. 그렇죠? 여기 또 다른 상자도 있으니 이런 자원을 구하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게다가 여기 화성암 광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확실히 꽤 복잡한 구조예요. 보시다시피 금방 몹들로 가득 찼어요. 게다가 여기 파이로나이트가 있는 것 같은데 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됐어요. 녹은 검은 강철은 어떻게 얻나요? 여기 이 요소, 녹은 검은 강철은 파이로나이트를 물리쳐 얻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블레이징 포트리스의 수호자인 이 몬스터를 물리치면 돼요. 이게 블레이징 포트리스예요. 알죠? 여기 이 구조물에 있고 중앙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걸 물리치면 그 자원을 얻을 수 있어요. 너겟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알죠? 이 소재는 장비를 강화해서 내구성과 파워를 높여줘요. 고급 등급 금속이에요. 알죠? 제가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 같으면 상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보여주려고요. 네. 실제로 너겟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요. 알죠? 전에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위에 더 많은 상자가 있어요. 아직 못 보셨다면요. 테이블이 없네요. 봐요. 녹은 뼈예요. 알죠? 자, 이제 100만 달러짜리 질문. 이 녀석을 어떻게 물리칠까요? 한번 시도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기에 스폰 포인트를 설정했고 이론적으로 아니 이건 구조물이 아니야. 어떤 거지? 아 맞아. 여긴데 위쪽이야. 좋아. 그럼 서바이벌 모드로 바꿀게. 방어력이 6.5 하트 정도 있어. 아니 봐봐 보이지? 녹은 다크 스틸이 커서에 있었어? 방패를 장착할게. 처음에 주는 방패를 장착할 건데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방패야. 이제 서바이벌 모드로 바꿔서 어떤 공격을 하는지 볼게. 불에 타네? 방금 체력 하나를 깎았는데 꽤 강력하네. 지금까지 얼마나 데미지를 줬지? 체력이 회복되는 것 같은데? 체력 4개를 깎았고 우리를 죽이고 불태웠어. 화염 저항이랑 더 좋은 방어구가 필요할 것 같아. 걱정 마. 이 모드는 방어구가 핵심이라 선택지가 많을 거야. 하지만 PVP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보고 싶었는데 그게 이런 거 같네요. 지금 저항 효과를 적용하고 PVP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기 위해 싸워 볼게요. 참고로 절보다 더 약한 세트로 공격하고 있어요. 이렇게 당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의 공격 범위가 내 것보다 작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공격하면 그가 나를 때리지 않고도 내가 그를 때릴 수 있어요. 잠깐, 그가 여기 들어올 수 없나요? 아, 네. 아니, 그의 공격 범위가 더 넓네요. 저기서 나를 때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더 높이 올라가면 때리지 않아서 재밌네요. 여기 모서리에 올라가면 그가 나를 때리지 않고도 내가 그를 때릴 수 있어요. 이제 그가 나를 때리고 있어요. 아니, 보이죠? 여기서 공격할 수 있다면 세상에. 왜 항상 이런 모드를 찾게 되는 걸까요? 모든 걸 부술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물론 외부를 완전히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몸을 숨길 수 있게 만든 것 같지만 밖에 블레이징 레이디들이 있어서 어렵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알겠죠? 원하시면 잠깐 물리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드롭은 이 모든 것입니다. 방어구판 템플릿, 죄송합니다. 상태 플라스크와 멋진 갑옷이죠. 그리고 블레이징 코어, 자, 여기 있습니다. 던전스 앤 컴배트를 통해 마인크래프트에서 티타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티타늄은 5층에서 마이너스 64층까지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미 이 딥슬레이트 형태가 보이는데 이는 조금 더 발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이아몬드보다 성능이 좋지만 네더라이트보다는 못합니다. 알겠죠? 물리적 손상에 강한 고속 도구와 갑옷을 만드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채굴하려면 반드시 다이아몬드 곡괭이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활용법을 좀 살펴볼 건데 이미 도구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죠? 그리고 티타늄 대검을 데미지는 1.5 낮지만 공격 속도는 0.2 빠른 무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양손 무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게 얼마나 큰 개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던전스 앤 컴배트 모드에서 마인크래프트의 진홍색 주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진홍색 주개는 원철을 사용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원 진홍색으로 만든다는 말이죠. 알겠죠? 하지만 원 진홍색은 원철 혈액 약병 그리고 흑단 원석 조각을 혼합해 만듭니다. 주요 용도는 네더라이트 장비에 피해 효과를 부여해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드에서 최대 공격력에 도달하기 위한 핵심 재료입니다. 알겠죠? 여기 유용성을 보면 보시다시피 이 모든 것을 흑단 갑옷을 약간 향상시키는 이 모든 효과들과 더 강력한 레벨, 크기, 능력들, 출혈 효과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고급 광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혈액약병을 어떻게 얻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혈액 관련 구조물이나 혈액 몬스터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물리치면 이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꽤 흔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던전스 앤 컴바트로 마인크래프트에서 축복받은 금을 어떻게 만들까요? 기본적으로 축복받은 금괴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시다시피 다이아몬드, 이집트 조각, 태양 엠블럼과 사암 주개로 만들어요. 이 장비는 낮 동안 힘이나 재생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이 재료는 부패하거나 피투성이 금속과 대비되는 모드의 신성한 측면을 나타냅니다. 사암 주개는 축복받은 먼지, 금괴와 사암으로 만들어요. 축복받은 먼지가 어디서 얻는지 잘 설명되지 않지만 아마도 사막 구조물에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이집트 테마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태양 엠블럼에 관해서는 모드가 제공하는 가이드에 많은 설명이 없어요. 하지만 아마도 사막 구조물에 있는 보스를 물리쳐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던전스 앤 컴bat 모드에서는 어떻게 우리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던전스 앤 컴bat 모드에서 클래스를 선택하는 건 그냥 새 게임을 만드는 것만큼 쉬워요. 그런데 게임 내에서 캐릭터를 바꾸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 보통 RPG에서는 월드를 만들 때 캐릭터도 함께 만들고 그 캐릭터는 수정할 수 없어요. 즉, 클래스는 절대 바꿀 수 없죠. 하지만 컴뱃 스타일 매뉴얼을 책과 철검으로 사용한다면 이론적으로 우클릭으로 가능할 거예요. 여기 Forgotten Knight가 있는데 체력이 절반일 때 저항력 1을 얻는 패시브 스킬이 있고 상당히 강력한 힘 1.4, 스윙 4, 그리고 방어력 2를 가지고 있네요. 우리는 불황자가 있는데 그냥 이런 거야, 알았지? 긍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고 싶을 때를 위한 거야. 타이탄은 속도가 감소하고 스윙이 385이며 전투에 부정적인 효과의 면역이야. 오니 슬레이어는 알았지? 기본적으로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데미지를 주는 죽음의 표식을 남긴다는 거야. 독같은 효과지. 그리고 바운티 헌터 알았지? 체력이 절반일 때 힘 1을 얻게 돼. 그리고 마법사는 마법 공격이 10% 추가 데미지를 준다고 해. 그게 다야. 그리고 로그는 알았지? 10번 숙이면 투명해진다는 거야. 알았지? 그럼 로그를 골라볼게. 자, 펑. 우리는 투명해졌어. 보이지? 그리고 그 책을 짚는 것만큼 쉬운 건 없어. 알았지? 이론상 모드 시작할 때 주는 거야. 알았지? 이거 전투 스타일 매뉴얼. 이론상 모드 시작할 때 주는 거고 그게 다야. 좋아. 이제 카마스와 싸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괜찮죠? 먼저 이 가이드를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드에는 다양한 아이템이 있고 각각의 획득 방법을 하나씩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괴물에게서 얻는 혈액 바이알이나 네더에서 구할 수 있는 용암, 뼈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대부분 아이템은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고 RPG의 묘미는 사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즉, 특정 아이템만 찾기보다는 모은 아이템으로 장비를 만들어 점점 강해지는 과정이 중요하죠. 그래도 가이드에서는 주요 구조물에서 얻을 수 있는 드롭 아이템들을 간략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템은 몹을 처치하거나 상자를 약탈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스컬 미믹을 물리치면 미믹 관련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미믹 눈이나 혀 같은 것들이요. 이걸로 제작이나 유용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지만 가이드가 45분이나 길어질까봐 모든 걸 다루진 않을게요. 그럼 카마스는 어떻게 얻거나 싸울 수 있을까요? 카마스는 체력이 320인 보스입니다. 이 녀석은 매우 공격적이에요. 중앙에 소환했는데 좀비가 있어서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그 정도로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아마 방형 50엔 100블록 정도를 감지하고 느리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소환할까요? 기본적으로 카마스의 폐허라는 이 구조물을 찾아야 합니다. 이 구조물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것들은 룬이죠. 여러 종류의 여러 몹들과 상자에 담긴 전리품도 있을 거예요. 보시다시피요. 다른 구조물에 비하면 꽤 기본적인 전리품이에요. 이게 보스전인 걸 생각하면 말이죠. 아니면 그래서 전리품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 녀석을 소환하려면 여기로 가서 우클릭만 하면 돼요. 그러면 카마스가 나타날 거예요. 제가 서바이벌 모드로 바꾸면 카마스가 얼마나 공격적인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풀 다이아몬드 장비를 입고 얼마나 데미지를 입는지 봅시다. 아직까진 한 대도 안 맞았네요. 프로처럼요. 지금까지는 더 프로는 개뿔. 체력 절반이나 깎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스폰 포인트를 설정해 둘게요. 최고 방어구를 입은 건 아니지만 최강의 검은 들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날 때려 눕혔네요. 맨손으로 잡아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이게 드롭하는 아이템들이에요. 오스그의 무기, 분쇄된 영혼, 챔피언 벨트, 음악 디스크, 강철 주개, 상태 플라스크 등 많은 아이템을 드롭해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첫 번째 보스와 싸울 수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께 그레이브 워처를 소개합니다. Fields of the Fallen 구조물에 등장하는 몹이에요. 밤에 이곳에 오면 다른 많은 몹들도 함께 스폰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 구조물에서는 다운슬레이어, 상태 플라스크, 강철 주개, 무기 같은 더 흥미로운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아이템들은 모두 지하 묘지 아래에 있어요. 초강력 인챈트 사과나 다른 아이템들을 찾을 때까지 아래층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을 추천해요. 이론적으로 이 구조물에서는 이 몹 외에도 다른 몹들이 스폰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네요. 보시다시피 여기 전리품은 정말 중요해요. 전리품이 많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자, 이제 이 몹을 상대해보고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제가 모드에서 최고의 방어구 중 하나를 입고 있는데도 체력을 2칸이나 깎아요. 한번 공격으로 30을 빼앗지만 모드 최고의 갑옷과 검을 착용하고 있어요. 이 몹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고 나를 향해 달려오지 않지만 원거리 공격 능력이 있어요. 이런 종류의 몹 페이런트를 소환하려던 거예요. 이런 몹들은 그냥 처치하면 끝이에요. 너무 위협적인 몹은 아니고 썩은 망치 정도만 드롭해요. 이 몹을 처치하면 저주받은 영혼, 상태 플라스크, 저주받은 씨앗을 드롭해요. 저주받은 씨앗은 새 램프나 다른 아이템 제작에 쓰여요. 저주받은 영혼은 미믹 상자를 만드는 데 사용돼요. 미믹 상자의 장점이 뭘까요? 여기 이 아이템은 미믹을 처치해서 얻을 수 있어요. 스컬 미믹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게 바로 그 생물입니다. 이런 던전들에서 스폰되고 보시다시피 미믹 아이와 끈적한 혀를 드롭합니다. 이것으로 스컬 미믹을 제작할 겁니다. 이걸 저주받은 영혼으로 먹이면 죄송해요. 미믹 상자였네요. 미믹 상자가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미믹 상자입니다. 알겠죠? 이걸 저주받은 영혼으로 먹이면 길들일 수 있습니다. 이 생물은 체력이 2법 50이고 아무것도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알겠죠? 데미지를 주는 요소가 거의 없고 아이템을 저장하는 창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따라다닐 거예요. 알겠죠? 텔레포트도 되나요? 네, 텔레포트도 됩니다. 절대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우리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이 생물에게 데미지를 줄 수 없어요. 보셨나요? 예를 들어 번개가 체력을 깎지 않았죠. 알겠죠? 모든 효과가 데미지를 주지 않고 좀비들도 이걸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그게 다입니다. 좋아요. 선라야를 소개합니다.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리칠 대상인데 지나가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은 이 녀석은 어디서 나타나나요? 라고 궁금해 할 텐데요. 일단 먼저 물리쳐 봅시다. 자, 이 녀석은 평범한 몬스터가 아니라 보스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구조물 선레아의 판턴이라는 구조물에 나타납니다. 선레아 라이트를 우클릭하면 이 몹이 스폰됩니다. 알겠죠? 무엇보다도 매우 공격적이니 조심하세요. 자기 편 몹들까지도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른 구조물에서도 싸울 수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제 체력을 순식간에 다 깎아버렸네요. 정말 빠르죠? 네, 맞아요. 알겠죠? 그러니 이 몹을 상대할 때 정말 조심하세요. 우리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볼게요. 비록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저는 게임에서 최고의 갑옷과 최고의 검을 장착했는데도 그 적의 체력을 거의 깎지 못했어요. 알겠죠? 여러분은 아니 당신이 너무 못해서 그래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글쎄요,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말해주세요. 맞아요, 방패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이 녀석이 콤보로 공격하면 그래도 조금씩 체력을 깎아내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냥 이 녀석과의 PVP가 어떤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대시 공격도 하고 여러 콤보도 사용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방패가 있으면 좀 나을 수도 있겠죠? 소리를 제대로 조절해 볼게요. 그게 문제였네요. 맞아요. 구조물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기둥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밀려나지 않는 한 기둥 뒤에 숨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물리쳤네요. 저기서 작은 번개를 발사했어요. 호르소 깃털, 축복받은 주개, 순레아의 정수, 태양의 엠블럼 등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얻는지 궁금해하는 드롭 아이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호르스, 선라이즈 말이죠? 순레아의 손, 음악 디스크, 신성한 피해, 약병 등 많은 분들이 이런 자원들을 얻는 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으셨을 겁니다. 또한 보완적으로 잊혀진 모래라는 구조물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종의 피라미드입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이 피라미드죠. 여기서 몇몇 사람들이 이 구조물에서 순레아와 싸우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만들어낸 건지는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순레아의 빛은 여기서 사라졌어요. 말 그대로 피라미드 중앙의 이 블록에서요. 제 생각엔 가짜인 것 같아요. 이미 4개의 피라미드를 찾아봤지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자, 여기서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선스톤 골렘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리넨 청화, 매우 인기 있는 아이템인 축복받은 먼지를 드롭합니다. 이런 블록들을 부수면 이집트 약병과 스미싱 템플릿에 필요한 정말 유용한 아이템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호르소처럼 더 많은 몬스터가 스폰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요. 호르소도 흥미로운 아이템들을 드롭하는데 바로 바지 아이템이죠. 아래로 내려가면 정갈도 만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네요. 정갈을 물리치면 정갈 꼬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몬스터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센티넬도 있는데 이들은 다양한 센티넬 드롭 아이템을 줍니다. 호르소가 더 있네요. 그냥 모든 드롭 아이템과
몬스터들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비록 빠르게 훑어보는 거지만 모드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간단합니다. 좋아요. 이제 대제사장을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 몬스터들은 형제회, 더 정확히는 피의 몬스터들과 관련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피와 관련이 있고 재미있게도 교회에 나타납니다. 알겠죠? 교회 구조물 안에서요. 이렇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작자가 구조물 생성을 조금 개선해야 한다고 말해야겠네요. 아무 이유 없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성하는 것은 큰 구조물이라 빨리 만들고 끝낸 것은 이해하지만 별로 멋지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몬스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몬스터들이 필요한 아이템 중 하나인 피약병을 줄 수 있어요. 또한 이 약한 몬스터들이 우리에게 준 의식용 뼈도 있고요. 알겠죠? 말했듯이 블러디맨서도 있는데 뭘 드롭하는지 봅시다. 이 모든 몬스터들 피의 광신도들도 보고 있어요. 실패작이네요. 사실 우리에게 전리품을 거의 주지 않는 몬스터들이 많아요. 루팅 때리 인챈트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 구조물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한번 살펴봅시다. 이 구조물에는 큰 상자가 없는 것 같네요. 아니면 제가 찾지 못하는 건가요? 집으로는 창고로 쓸 수 있어서 좋지만 전리품 자체는 여기 방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 몬스터를 물리치고 여기로 내려가면 여러 상자가 있는 방이 있어요. 상자 속 전리품을 보니 살점 천이 있네요. 요정가루, 그리고 요정가루, 강철주개, 재련 템플릿, 의식용 뼈 같은 아이템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인 이 몬스터를 물리치러 왔어요. 서바이벌 모드로 바꾸고 스폰 포인트를 설정할게요. 아, 피글린들이 공격해요. 이런. 스폰 포인트 설정하고 전투 시작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체력이 꽤 빨리 줄어들고 있어요. 인벤토리 타입을 트루에로 설정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저는 크리에이티브 모드예요. 여기 약점이 있고 솔직히 제가 싸우던 몬스터를 놓쳤네요. 아, 여기 있네요. 알겠죠?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무덤. 최대한 체력을 깎되 드롭 아이템을 놓치지 않게 해야겠어요. 전투를 조금 봤으니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할게요. 몬스터를 소환하고 원거리 공격을 하니 이제 제대로 공격해 볼게요. 그냥 드롭 아이템을 확실히 얻고 싶어서요. 하지만 번개를 써버려서 드롭이 보장되지 않네요. 이제 드롭을 얻었는데 기본적으로 블러드 오브와 특수 아이템, 스테이터스 플라스크, 살점천 등을 줍니다. 교회 구조를 보완하는 형태로 대성당이 있어요. 옆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약간 같은 스타일이죠. 여기선 보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비슷한 구조, 같은 전리품, 같은 적들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여기서 보이는 건 피의 광신도들이에요. 이전과 똑같은 적들이죠. 아, 어쩌면 보스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 대제사장도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로 군주 테이블도 있고요. 군주 테이블은 제작할 수 없고 아직 사용할 수 없어요. 아쉽네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예요. 그냥 나란히 나타난 이 두 구조물과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다르네요. 와우, 구조물들이 꽤 자주 등장하네요. 말했듯이 생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해요. 좋아, 파이로나이트를 소개할게. 알았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스트롱홀드 구조물에서 나타나. 검색할 때 정확한 이름은 아니야. 구조물 이름은 블레이징 포트리스야. 알았지?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몹들이 등장해. 사실 세 종류만 있는데 기본적으로 파이로나이트는 두 마리가 나왔어. 하나는 아래, 하나는 위에. 파이로나이트는 꽤 강한 몹이야. 알았지? 이걸 물리치면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어. 이제 볼 거야. 매우 강한 몹이고 보다시피 타격을 잘 견뎌. 내 검이 생명력 30을 깎는데도 아이템이 불에 타버렸어. 환상적이네. 그리고 인퍼너스도 있고. 알았지? 블레이징 레이디스도 있어. 이 모든 드롭과 여기 있는 구조물에서 위더의 뼈인 녹은 뼈와 블레이징 파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힘을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블레이징 코어도 있어요. 맞아요. 킹의 특별 드롭이 블레이징 코어예요. 알겠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몬스터들이 아무것도 드롭하지 않네요. 루팅 스트림이 있는데도요. 여기 상자들을 보면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종탑 위쪽에는 상자들이 있고 블레이즈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구조물 위에는 또 다른 파이로나이트가 있어요. 원한다면 물리칠 수 있어요. 이게 다예요. 이 구조물에 더 이상 추가적인 것은 없어요. 알겠죠? 즉 같은 유형의 다른 구조물은 없어요. 이것만 있으니 즐기세요.